욕 좀 먹고 사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자네는 참 사람이 좋아. 역시 우리 마지가 최고야. 평생 이런 말 훈장처럼 듣고 사셨습니까? 나 하나 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동창 모임 분위기 안 깨지니까. 그렇게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50년, 6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남들 비위 맞춰주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속은 문드러지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사람 좋게 허허 웃지만 밤이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병이 치밀어 오르고 도대체 내 인생에 나는 어디 있나 싶은 텅 빈 허무함에 잠 못 이루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맘을 몰라주고 왜 배우자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지 배신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생의 여백에서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남은 인생을 진짜 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유,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거절했을 때 돌아올 비난이 두려웠던 겁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무리해서 도태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에게 서늘한 칼날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제 그만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평생 쓴 그 무거운 가면 때문에 당신의 진짜 얼굴이 짓눌려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욕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가벼운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 내 인생을 되찾는 시간,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우리가 평생 갇혀 지낸 감옥의 이름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게 배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봅시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깐깐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그 찰나의 침묵과 어색함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워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기억을 아주 먼 옛날로 돌려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님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웠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이 칭찬받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도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칭찬만큼 인간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칭찬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 내 본성을 억누르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조각해왔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기분이 어떤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느라 내 인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부리기 편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편리한 사람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인간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 같지만 아들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칭찬하면 기쁘고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면 내 세상은 무너집니다. 내 행불행의 버튼을 왜 남의 손에 쥐어줍니까? 왜 내 인생의 성적표를 남이 매기게 놔둡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남에게 잘하면 남도 나에게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나중에 보상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고 고마움은 희미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원망뿐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미움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말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 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남의 인생을 그만 사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나, 배우자가 바라는 나, 자식들이 기대하는 나,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나를 연기하느라 당신은 너무 지쳤습니다. 그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겁이 나십니까? 실망하게 두십시오. 내 인생은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 역시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마음의 감옥을 내 손으로 부수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취업을 못하면 내가 못 가르친 탓 같고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면 다 내 업보 같아서 밤잠을 설칩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라도 겪고 들어와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나이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가족끼리 내일이 어디 있어. 라며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자녀의 성적표가 나의 성적표였고 배우자의 승진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느라 허리가 휘는데 자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간섭하지 말라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건 귀찮다는 반응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원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들러 심리학은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과제의 분리라는 아주 냉정한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과제인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선택의 결과가 초래하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는 것,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부모인 당신이 아니라 자녀 본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녀의 과제입니다. 배우자가 화가 난 상태로 침묵하고 있는 것,
그 감정을 추스르고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배우자 자신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과제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해왔습니다. 이는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남의 거실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러는 아주 유명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억지로 말의 고개를 쳐받고 물을 마시라고 강요해온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말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싫어하게 되고 자신을 억지로 누르는 주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하면 자녀의 인생이 실패할까봐 불안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로서 내 체면이 구겨질까봐 혹은 내 노후가 불안해질까봐 걱정하는 당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의 과제를 자식이 지게 놔둘 때 비로소 자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립심을 배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자녀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만 주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기분은 저 사람의 몫이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 사람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 자기 몫에 배낭을 메고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일 뿐입니다. 그들의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고 해서 내가 뺏어 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쓰러지고 그들도 영원히 다리 근육을 키우지 못합니다. 50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도 되는 나이입니다. 선을 긋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법입니다.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아니오라는 두 글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면 시원하기는커녕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내 뒷담화를 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일로 우리 사이가 영영 틀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미움받는다는 것은 마치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눈 딱 감고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안 가겠다고 말하고 들어주기 힘든 부탁은 못하겠다고 잘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땅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은 아 그래? 알겠어. 하고 쿨하게 돌아서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나의 자의식 과잉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빠서 당신이 거절했다는 사실조차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란 일부러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삶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 때 쏟아지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나를 싫어하고 2명은 나를 좋아하며 나머지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나를 싫어하는 그 1명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2명과 나에게 관심 없는 7명까지 무시한 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 떠나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와 이익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을 존중하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이나 도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은 붙잡을수록 내 인생만 골마 터집니다. 50대는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가짜 관계들을 정리해야 진짜 내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당신만의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내 속을 태우는 짓은 이제 그만합시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욕 먹는 값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대가치고는 꽤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이제 뻔뻔해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젊어서는 집 장만한다고 입고 싶은 옷 안 사 입고 아꼈고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이 버릇처럼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는 진짜 내 인생 살아야지 하면서 현재를 희생물처럼 미래에 바쳤습니다. 오늘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미래가 도래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니 정말 꿈꾸던 천국이 펼쳐졌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려니 무릎이 아프고 맛있는 걸 먹으려니 소화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슴 속에 휑한 바람만 듭니다. 산 정상에만 오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정상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고 내려갈 길만 보이는 허무함.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겪는 빈둥지 증후군과 우울증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터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인생은 선이 아니라 찰나의 점들이 연속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점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인생을 등산이 아니라 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은 정상이라는 목표를 찍어야만 성공입니다. 중간에 내려오면 실패한 등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루해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춤은 다릅니다. 춤을 추는 목적은 춤을 다 추고 나서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몸을 흔드는 그 순간 자체가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춤추는 동안 우리는 1분 뒤를 걱정하지 않고 어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흐르는 리듬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거창한 노후 계획이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느라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으면 내 혀가 즐거울지, 지금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지 아주 사소하고 본능적인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남들 눈치 보느라 입지 못했던 화려한 색깔의 옷도 입어보고 평일 대낮에 혼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도 보십시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치만큼의 인생을 사는 현역 선수입니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비장하게 살지도 마십시오.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가 연주가 끝난 뒤를 생각하며 활을 켜지 않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의 연주에 몰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춤추듯이 즐겁게 살았다면 설령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숨 쉬고 웃고 떠드는 이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중을 위해 오늘을 참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이제 와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반백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을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나이 핑계를 대고 성격 핑계를 댑니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단단해서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이미 결말까지 다 써진 것 같아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의 이런 변명을 아주 아프게 꼬집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다. 단지 당신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변하기 싫어서 안 변하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들러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의 이 불만족스러운 삶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을 때 겪어야 할 불안함보다는 차라리 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견디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길을 못 펴고 산다거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소심해졌다고 말합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아들러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재료 삼아 현재 나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요리하는 셰프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50대, 60대라는 나이는 낡은 차가 아니라 50년 동안 길들여진 아주 성능 좋은 클래식카입니다. 운전자인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핸들을 어디로든 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거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알지만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을 갈아 끼우십시오. 내가 쓴 안경이 착한 사람이라는 색안경이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요구가 거절하면 안 되는 명령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한 안경을 쓰면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남은 세월도 남 눈치나 보며 엑스트라로 사실 겁니까? 지금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에 가장 젊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장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좀 변했다 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말은 욕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야 당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애쓰셨다는 위로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우느라,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느라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착한 사람으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소홀했던 지난날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고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착함을 남이 아닌 나에게 베풀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미안하다는 말을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몫을 챙기는 것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로 문장을 끝맺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은 아끼지 말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는 근육을 키우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의외로 나의 거절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두려워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남의 인생을 사는 꼭두각시 노릇을 멈추고 비로소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섰다는 신호탄입니다. 미움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아주 저렴한 입장료입니다. 그까진 미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기쁨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고단함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달콤한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다 나를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이제 졸업합시다. 이제 당신의 삶에 남겨진 여백을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취향과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남은 인생이 30년이든 단 하루든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사십시오. 남을 위해 사느라 낭비할 시간은 이제 1분 1초도 없습니다. 가슴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자유로운 해방일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